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셨습니까? 2026년 2월 28일 정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 전체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이 궁금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도대체 왜 미국이 갑자기 이란을 때린 것일까? 이란 폭격설이 그동안에 나돌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번 공격에 도와서는 역시 이란의 핵 협상 결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깨져 버렸던 거죠. 특히 이란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높이면서 핵무기 완성이 코앞에 있다라는 촉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대화는 없다. 그러면서 바로 군사 행동으로 나서게 된 건데요. 또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관심사는 이 하메네이의 사망설인데요. 34년간 이란을 통치하고 있었던 하메네이 사망이 이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의 앵커가 울면서 보도를 했고요. 이란 전역에 40일간의 추모 기간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와 더불어 딸과 사위 등 가족들도 같이 폭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살인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미사일과 드론 수백 대를 쏘아 올렸습니다. 바레인에 있는 미국 제5함대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가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사상자도 속속 보고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 기습 이란 공격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한 것인가?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미군의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기 때보다도 훨씬 더 직설적이고 전격적인 결단을 내린 셈이죠. 다음에 이스라엘은 왜 같이 공조를 해서 이란을 때렸을까?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하게 됐을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보유가 곧 국가 존망의 위기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의 위협을 아예 뿌리를 뽑고 싶어 했고요. 마침 트럼프라는 확실한 파트너가 판을 깔아주니까 예방적 공격이다 라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공조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은 이 공격은 이제 테헤란 물론 이제 수도 테헤란 공격했겠죠. 이스파한, 가라치 등 이란 전역 주요 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겨냥해서 미사일, 로켓포로 공격을 했습니다. 주요 타겟은 핵시설이겠죠. 미사일 기지, 해군 거점, 그리고 지도부에 집무실이 있는 통신시설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이란 발표에 따르면요. 현재까지는 최소 230여 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전에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인명 희생이 났다고 보여지겠죠. 특히 여학교 근처가 비롯됐다는 초기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센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란 내부의 분위기는 지금 어떠냐? 미국은 또 앞으로 이 이란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란은 지금 도끼가 이제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테헤란 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죠.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요. 또 미국은 폭격 이후에 이란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일단 군사 시절을 괴멸시켜서 힘을 뺀 뒤에 이란 내부의 반정부 세력을 통해서 국정을 흔들어서 이 정권을 민주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란 공습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을 했느냐, 아직 논평은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의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히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내는 상당히 복잡하겠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은 어떠냐?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공급해 왔는데 이란 본토가 털리면서 러시아로 갈 무기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사항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겠지요. 종전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것이냐? 미국이 중동 전쟁에 발이 묶이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정부도 상당히 계산을 하고 있겠죠. 러시아는 이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겠죠. 이 경제적인 면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유가, 특히 이란은 산유국인데 유가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이란이 공습을 받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 산유국 모임인 오페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3월 1일에 이 오페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터지자마자 사우디와 UAE 주도로 대폭 증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란도 이제 오페크 멤버라는 거죠. 사우디가 공급 부족을 메우겠다고 기름을 더 뽑아내면은 우리 뒤통수를 치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래서 내부 갈등도 최고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제3차 오일 쇼크가 오는 것이 아니냐. 오일 쇼크의 경보가 커진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해협, 호르무즈 해협이죠. 유조선들은 지금 올스톱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이제 바다 위의 주차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유조선들이 발이 묶인 채 그냥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이란 혁명 수비대죠. 이 혁명 수비대가 이 해협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실상 봉쇄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유조선 수십 척이 뱃머리를 돌리는 유조선도 있습니다. 인근 오만해에서 멈춰서서 눈치를 보고 있는 유조선도. 우회로는 없을까? 이 해협을 꼭 호르무즈 해협 아닌 우회로가 있긴 있습니다. 이 사우디와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육상 송유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하루 2천만 배럴의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통로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 공포 자체입니다. 금융 시장은 이미 이 패닉셀 모드로 들어서고 있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공격 소식과 동시에 석유가 배럴당 $100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 봉쇄가 일주일만 넘어가도 $150 선까지 수직 상승할 게 틀림없다. 이렇게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증시는 어떠냐? 뉴욕 증시 뻔하죠. 나스닥 할 거 없이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금값은 물론 뛰어오르고 있죠. 달러 가치도 미친 듯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피해가 궁금한데요. 이란이 미사일 드론을 퍼부었으니까 그 상황은 처음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피해 사항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군에게도 다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3명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란의 주장은 다르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보복 공격으로 우리가 미군의 200명 이상을 사살했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하지만 이건 자기네들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포격 타격에 나섰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지대진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미사일 몇 발이 이스라엘 도심 근처에 떨어지면서 긴장감이 크게 달했죠. 조금 후인 지금은 어떤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으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초기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란 측은 앞으로 4일간의 공습을 예고하고 있죠. 나흘간 멈추지 않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우리는 공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분간 중동 하늘은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이 뒤엉키는 전쟁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기름값 오르는 건 둘째치고요. 이게 정말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것인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이 긴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겠죠.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이번 주 내내 심장이 오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넘어섰고 $130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그중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상황이죠. 보통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지만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전쟁 변수가 터졌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공급 가격을 바로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주유소들도 미리 재고를 확보하느라 가격표를 빨리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가진 1억 배럴 규모의 비축해둔 비축유를 풀겠다고 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건 임시 반표일 뿐이고요. 리터당 2,000원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암울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안 오르는 게 없겠죠.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차 타는 비용만 드는 게 아니죠. 물류비 비상이 옵니다. 택배비, 마트 배송비, 그리고 신선식품 운송비 싹 다 오르죠. 과일값, 채소값, 기름값 따라 같이 뛰는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전기, 가스 요금은 어떠냐? 우리나라 전기의 상당 부분은 LNG, 액화 천연가스죠. 이걸로 만드는데 중동발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율, 지금 외환시장은 비상인데요. 2026년 2월 28일, 물론 이제 며칠 전입니다만 공습 이후에 하메네이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서 달러 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안정세를 보여왔죠.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지금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 넘었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오르겠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전쟁 났다, 일단 제일 안전한 달러부터 챙기자라고 나서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1,45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분들 지금 환율표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 역시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쪽도 있죠. 수혜주, 정유회사, 에너지주, 예스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흥구석유, 이러한 기업들은 유가가 폭등하면서 재고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중소형 석유주들은 거의 상한가 행진입니다. 또 방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은 전쟁이 터지면 무기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감에 방산 섹터는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해운주, 이 해운업계, 해협이 막혀서 배들이 돌아가면 운임료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해운주들도 강세를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회사, 에너지, 방산, 해운주는 지금 웃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쪽은 이제 뭐 항공주, 기름 많이 사용하는 항공주,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기름값이 오르면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전쟁 지역 항로가 막히니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죠. 주가가 꽤 많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환율 오르면 수출에는 이득일 수 있지만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될까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분위기라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물류, 건설회사,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공사 단가가 올라가고 소비가 위축되니 전체적인 주가는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항공, 반도체, 자동차, 물류, 건설주 이것은 주가가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달러와 기름을 가진 쪽만 웃고 나머지 다 고통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의 피해 보복이 예고된 상태라 시장이 오픈되면 변동성이 그야말로 역대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이미 24시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다음 스텝이 뭐냐? 이란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제를 전복해서 이란 국민들이 자유스러운 그런 정부를 수립하는데 우리 미국이 돕겠다. 이란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신종 정치를 아예 싹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공습 이후에 단순히 시설 파괴에 그치지 않고 이란 국민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찾으라. 정권 교체를 해라. 신정 정치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 피해 보복을 한다고 했지만 항복해라. 하지 않으면 무참하게 미국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예, 미국의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말이 상당히 험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전쟁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의 의도대로 혁명 수비대를 뭐 박살내겠다고 했으니까 또 단기간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숨 죽이면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